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뒤통수 맞는다.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냥 이놈 더러운 세상 원망하면서 예, 그렇게 세상을 막 살았지. 노숙자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올자 시청자 여러분들. 팟캐스트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근황 토크 간단하게 할까요?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주일 동안 먹는 데 시간 보냈습니다. 요즘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임에 갔다가 엊그저께는 그 어떤 분이 고기를 시켰는데 이베리코인가요? 네, 그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뭐 독토리만 먹고 자란 그 돼지.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제 좀 사람들한테 구워서 서빙해가지고 좀 그래서 한 20분이 참여했는데 아주 잘 드셨어요. 아주 맛있게 잘 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그 명란젓을 다 풀어가지고 그 게에다가 청양고추를 넣고 파 송송 썰어놓고 그러면서 좀 약간 삼삼하게 짜잖아요 좀. 그래서 그거하고 고기하고 딱 싸 먹으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맛있는 거 드셨네요. 잘 먹었습니다.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젊을 때 나중에 늙으면 꼭 이렇게 살고 싶다 생각한 모습 지금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요. 젊었을 때는 좀 뭔가 자선사업가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가졌는데 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선사업가보다는 내 앞가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일찍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많이 컸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컸는데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훌륭한 아버지는 고사하고 내 몸 앞가림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대로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너무 병이 악화돼서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접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다가 지금 아내를 만나서 이 아내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결혼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아내가 K 당신 가는 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빛이 되겠다. 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픈 것도 잠시 지나고 행복하게 이렇게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투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하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꿈이 이 두 아들에게 내가 일찍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두 아들만큼은 정말 건강하게 힘있게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 둘 낳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큰아이가 3살 때인가요? 작은 아이는 우리 한이주는 낯이 얼마 안 되고 37도 안 됐다고 그러죠. 그때 제가 무릎이 또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계속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눈물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이 아플 때 제가 이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저 아들들이 18세 성인 될 때까지만 잘 커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큰아들이 197, 작은아들이 182 아주 체격도 좋고 아주 건강한 두 남자가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우청령 좌백호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 얼굴 미모는
남자 미모가 좀 그렇지만 따라주지 않지만은 물론 옛날엔 좀 잘생겼습니다. 근데 또 제 아내가 뒤에서 또 후광으로 또 아름다운 이렇게 미모를 또 받쳐주니까 어딜 가든지 행복해요. 그래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더 이루고 싶은 것은 이 가족 사진의 그 범위가 옆으로 좀 이렇게 와이드하게 좀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아내의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앞에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은 그 앞에 손자들까지 가족 사진 한번 딱 찍었으면. 예. 그래서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시간 내서 AI라도 합성을 해야 좀 이게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 결혼 문제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이 아드님들 군에 갔다 오셨는가요? 그래서 그때 장가 문제 얘기를 해서 아마 군대에 갔다 오셨나?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젠데요? 우리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구원합니다. 많이 연락 주세요. 많이 연락 주세요. 아래 주소 나갑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갑니다. 뻥이요. 근데 저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충분히 아버지로서 아빠가 훌륭하고 아빠 저번에 올린 영상 보니까 막 못해준 게 미안하고 이런데 충분히 잘해줬다고 봐요. 아빠 역량 이상으로 좋은 아버지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예.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칭찬이 하나 있나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칭찬. 저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 하느냐, 잘못된 짓 하느냐, 그건 아닌데 또 칭찬 받을 그 상황에서 주로 이렇게 떠나는 편이거든요.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 했던 것처럼 칭찬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서 좀 쑥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짝 이벤트를 해서 칭찬 받을 그 시기에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칭찬 받은 것 중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 부분들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이뤘을 때 그 이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거 있지만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두 아들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제가 그 투석할 때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갖는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염려와 또 근심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런 누르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도 이렇게 뭔가를 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좀 안타깝게 많이 봤죠.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낳았다면 둘째는 아마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더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상황까지 가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우리 한이주 둘째 아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큰 아들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그 원동력과 그 에너지 힘이 많이 빠졌나 마이너스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들 이렇게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두 아들 이렇게 갖는 것이 너무 참 잘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요즘에 이제 가끔은 그 학교 이제 동기들도 만나고 또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늦학기를 했거든요. 할 때 우리 두 아들들이 열에서 그 학교 운동장을 캠퍼스를 돌아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그 동기들 만났는데 그 큰아들 작은 아들은 잘 있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오히려 이 아빠가 졸업할 때 아이들도 졸업장을 줘야 할 만큼 그렇게 학교를 거의 다니다시피 했어요. 같이. 그래서 안부 묻고 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도 칭찬들이 참 두 아들 잘 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자식들에 대한 칭찬이 잊히지 않는 칭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자식들.
물론 지금 이제 질문은 의도한 조금 약간 빗나가긴 했지만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칭찬 이제 좀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이제 아들들에게서 꾸준하게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지만은 두 아들 정말 잘했다. 이것만큼은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지라도 정말 잘한 일이었고 또 두 아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나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는가. 어떤 발판을 딛고 일어설 원동력이 없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지금은 이제 두 아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 아내하고는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힘든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을 같이 함께 가야 할 그 어떤 이 동역으로서 가정에 이끌어 나갈 한 일원으로서 두 아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참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두 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살맛도 나고 살아야 할 이유도 있다. 결론은 결혼. 제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저희 아버지가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 기억에 남는 칭찬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가서 말 잘한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아, 참 말 잘한다. 그리고 제가 지켜봐도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요. 이거 어디 가서 이거는 분명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빠가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막 진상 부려서 아 이거 왜 안 해주냐 저기 해줬는데 왜 안 해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말로 설득을 정말 잘해요. 지금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이 지금 우리 토크쇼를 하면서 아빠의 역량을 10분의 1? 한 10분의 2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말을 잘해요. 이거는 좀 더 좀 진지하고 긴밀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때 들어보면은 말을 잘하고, 뭐 물론 가벼운 자리에서도 말을 잘 하시는데 설득의 힘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주변에 있으면서 아버지 칭찬을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말을 잘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마음씨도 따뜻하고, 그리고 남을 항상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칭찬에 저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뭐 자화자찬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공감, 어떻게 보면 제에게 된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부분을 알고 또 거기에는 저에 대한 그 배경이 저도 많이 아파봤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서로 터치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처음에는 강박하고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 대화 나누면서 오히려 안 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우미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은 아마 저도 삼전수전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좀 잘한다 그 소리를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몰래 고마웠던 순간 있으신가요? 있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저도 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제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람에게 또 이제 답변이 오잖아요. 이제 뭐 보답이라고 할까 은혜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또 저는 속된 말로 뭐 뒤통수 맞는다 잘해주고 뭐 뒤통수 맞는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너무 앞서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히려 그 했던 일이 또 불편한 상황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바라볼까 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머문 이 장소에서 내가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옥수수가 자라고 또 열매가 맺고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죠. 근데 때로는 내가 심었던 그곳에서 내가 원했던 수확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은 사람은 그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실망한데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바라지 않고 내가 뿌렸던 그 씨앗,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누군가가 다음 사람을 해서 뭐 내일에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날르고 날라서 전혀 내가 뿌리지 않은 그 장소에서 내가 열매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아 내가 하는 일을 이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누군가가 뿌렸던 그 씨앗이 열매돼서 나에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수고한 곳에 열매 맺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뿌린 그 수고에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은 그 또한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해서 내가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오늘 부지런히 뿌려야 할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주위에서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방법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요. 많이 도와주시고 전혀 저와 상관없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또 약간의 그냥 시침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오히려 제가 많이 쏟았던 그곳에서는 도움이 좀 들어오지만은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죠. 여기서 실망했던 그 부분들을 이쪽에서 위로를 받고 고마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누구예요? 제 인생의 어떤 모토와 스승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예산에서 그 요양병원 그 총괄하는 총무로 이렇게 계십니다. 지금 연세는 한 75세 정도 되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룸메이터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4년 동안 룸메이터가 학교 다니면서 있었는데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깎이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늦깎이 때 저는 38에 공부를 했고 제가 좀 하고 싶은 공부를 그리고 그분은 50세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룸메이트로 있으면서 그분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성격이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서 항상 가정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뭐 피로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생 얘기하면서 정말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 성격은 어땠냐면 살아오면서 힘든과 어려움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많이 받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졌고 좀 모났어요. 성격이 모난 성격인데 그리고 가정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다기보다는 제 육체가 너무 힘들고 가난하다 보니까 가정까지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을 정도로 내 스스로 컨디션 조절도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알게 되고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 또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대화 그분이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뭐 2시간 3시간씩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가정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하면서 지금도 그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잘 지내고 있어? 이 동생이 전화하니까 내가 전화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누군가에게 그분을 소개할 때 항상 우리 멘토이자 뭐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지만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정말 형님 같은 친형님과 같은 그런 분이다. 모든 것을 그 단어를 그분에게 이름 앞에 붙였을지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나의 멘토자 시인이고 가정에 특히 가정 화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분은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아버지가 이제 되게 옛날 과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면은 되게 반복되는 레파토리들이 많은데 이 얘기는 아예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족과 가정 그리고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다는 거죠. 혹시 하나 더 뽑을 수 있나요? 더 인생에 가장 많이 배운 분 또 한 사람?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예. 한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은 이제 저희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전공이 라틴어 쪽에 많이 하시고 또 우리나라 어떤 역사에 세계 역사와 한국의 역사 이런 쪽으로 아주 이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그분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면에 대해서 세상 급하게 살지 마라. 급하게 살지 말고 내가 열심히 뛴다고 해서 되는 일 없고 내가 안 뛴다고 해서 안 되는 일 없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이제 서로 대화하던 가운데 한국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 이제 카풀 할 적에 교수님으로서 학교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좀 시간이 임박하잖아요. 아우 교수님 빨리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차는 막히고 그럼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이렇게 운전해서 어떻게든지 그 교수님을 시간 안에 모셔드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분주하게 운전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더라고요. 피로씨 이런 한국에 오니까 리아카 운전하는 분이 참 많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면 리아카 운전? 이게 뭐지? 했더니 리아카는 깜빡이가 없잖아요. 깜빡이가 없으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한국의 차들은 참 많은데 다 모두가 리아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빡이도 없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제가 바쁘게 움직였던 제 모습이 좀 마음이 좀 쑥스럽고 예, 그러면서 내가 일찍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늦게 간다 해서 늦게 가지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내 마음만 급해가지고 이렇게 바삐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차가 막히고 이 시간은 촉박한데 이런 것도 뭔가 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숙제라면은 이 숙제를 잘 편안하게 풀어나가야지 급하게 풀어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들이 내 안에 끼어들므로 해서 내 오늘 이 날이 좋은 날이 불행한 날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촉박하고 차들이 복잡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나만의 시간을 이 속에서 나만의 어떤 시간을 즐겨라.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네.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예. 어떻게 근데 제가 질문을 지금 바로 준비했죠. 저번 주는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스승이고 은사님들이 마음에 계속 있었나 봐요. 이 생각들을. 예, 항상 생각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를 되새기기도 하고 또 가끔가다 그분을 쳐다보기도 하고 카톡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으면 바로 생각이 안 났을 거거든요. 어떻게 진짜 계속 생각을 해주셨다는 게 진짜 많은 영향을 받았나 봐요. 네, 많은 영향을 받았지.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여기서 잠깐 네. 이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아들과 아버지와 더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존댓말을 아들과 대화 가운데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반말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물론 아버지하고 아들로 반말 이렇게 평상시 나누는 그런 대화로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상황을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나름대로 존댓말을 존칭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떠신지 의견 달아주세요. 저도 이제 시청자로서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공영 방송이나 이랬으면은 남매지간이든 뭐 가족이든 이랬을 때는 그럴 때는 반말을 서로 하더라도 그런 방송에 나오면 서로 존댓말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편한 방송이고 뭐 큰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친밀하고 가깝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들 의견 이건 제 의견입니다. 20%만. 제 생각이고, 이거 진짜 우리 제 생각이고, 이제 보시는 분들, 그렇죠. 주 고객은 이제 시청자들은 이 안올자 채널 분들이시니까. 근데 애칭이 따로 있나요? 안올자요? 애칭이 아직 없나요? 그냥 안올자. 그냥, 니주님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구독자 애칭이. 그 전번에 이제 제 아들 채널을 보면서 뭐 우리 니주님들 주스예요. 주스예요? 미안합니다. 주스님들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뭔가 애칭을 할까 그래서 놀자 이러고 그래서 그 뒤를 좀 한번 고민했었는데 아직 정한 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선배님으로서 아들이지만 선배님으로서 우리 안올자의
뭐라고 그래요? 애칭을? 네, 애칭을. 애칭. 애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제가 애칭을 붙이는 이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왕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한 마리의 여우지만 너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 나는 그 여우가 아니라 너의 특별한 여우가 된 거야. 그런 것처럼 뭐 여우는 세상에 정말 많아요. 뭐 몇만 마리가 있을 건데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한 마리의 특별한 여우가 된 것처럼 애칭은 그래서 저는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붙여도 되는 건 자유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붙이고 싶어요.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붙인다면은 제가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빠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서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면 다음 주 촬영하기 전까지 제가 애칭을 네. 고민해서 어떤 것이 물론 아들하고 상의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안놀자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제 의견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조그마한 요 정도 의견이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게 좋겠다. 그래도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서로 존댓말 쓰는 게 좋다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뭐 서로 반말해라. 이렇게 하시면은 야자 타임. 아버지가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야자 타임은 상관없어. 저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반말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근데 왜 제가 야자 타임을 괜찮냐고 하는 이유는 작은 아들하고는 이제 작은 아들이 아빠를 좀 어렵게 보는지 근데 하여간 이제 존칭을 꼬박꼬박 하거든요. 하는데 큰 아들은 이 아빠하고 좀 공식적인 얘기, 좀 분위기가 심각하면 존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반대말, 이제 반말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반말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렇게 존칭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너무 심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초등학생 조금 그렇고 아니 요즘은 초등학생도 그래요. 중학생 다 이렇게 존칭을 써줍니다. 써주고 물론 이제 맨날 만나는 친구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존칭을 쓰고 심지어는 뭐 고등학교, 대학생, 청년들은 100% 존칭을 합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 후배 동기들, 그러니까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어느 때는 너무 가깝게서 반대말, 반말들을 해요. 하는데 말을 놓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반말을 거의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칭을 합니다. 이 존댓말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긴 하지만 오늘은 팟캐스트를 아버지 위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질문 마지막 한 개만 하고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어디 가요? 데이트하러 가요?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 지금 다 주제들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요거 그냥 하겠습니다. 살면서 용기 내길 잘했다 싶은 순간은? 살면서 용기 내기 참 잘했다. 저는 그런 겁니다. 오늘날 제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과 아내와 같이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낳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아내와 같이 결혼하기 이전에 한 번도 이렇게 동네에서나 어디서나 마주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처음에 이제 저를 이렇게 좋아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아프고 힘들고 젊은 청년이 어렵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런 국률한 마음,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작용이 돼서 처음에 저를 불쌍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 접근했다가 나중에 점점점 접근하면서 이제 연인 관계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 아내 될 사람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죽을 고비가 아니라 죽기 자살 직전까지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뭐 여자에 대한 그런 욕심이라든지 여자도 사귀어야 되겠다,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희망도 소망도 꺾인 그 상황에서
그 지금의 아내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만 만나자고 해도 저도 뭐 아우 안 됩니다 우리 만나야 됩니다 이런 애절함은 없었죠. 그냥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나중에 하루 지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하루 만나서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그러면서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 든든한 이렇게 두 아들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굳이 뭐 밥 먹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 같고 왜냐 뭐 여자에 대해서 뭐 큰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죽으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뭔 미련이 있어서 밥 먹자고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한참 망설이다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해서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전에 헤어지기 전에 제 아내 될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잘 해라.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밥이나 한 그릇 먹자고 했을 때 그 아내 될 사람이 그날 가서 집에 가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아 나도 옆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더 깊어지면은 이 연인과 결혼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회피하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너는 그 길을 고통의 길 힘든 길을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힘들고 좀 아 내가 그 말을 괜히 했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밥이나 한 그릇 먹자 했을 때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꼬리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도저히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상황들이 아니었는데 용기를 내서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그래서 그 상황에 또 아내는 또 미안한 감도 들었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혼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은 이 가정도 없었을 거고 저희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겠네요. 예, 우리 아들 두 아들을 볼 수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고 만날 수도 없고 저는 아마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제 아내가 당신 내가 그때 안 만났더라면 당신 어떻게 살 것 같아? 해서 아마 뻔하지.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냥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이놈 더러운 세상 원망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막 살았겠지. 막 살다 보니까 더 삶도 엉망이고 결혼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노숙자 생활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날에는 노숙자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요. 참 용기 내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자신감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쨌든 연인으로 발전을 하든 간에 그랬을 때 뭔가 잘 보일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당장 시한부 인생이었잖아요. 힘든 몸도 아프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금 있는 거고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신이 이제 내 곁을 떠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 모래 바닷가 모래에 새긴 글자는 파도가 치고 밀물 썰물에 따라서 그 글씨가 없어지지만은 이 바위에 새긴 그 글씨 고백의 글씨는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지워지고 없어지만 이 마음속에 새긴 그 고백은 어떻게 이걸 지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당신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날 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당신만 쳐다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멋있네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팟캐스트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의 진솔한 이야기를 네. 이 아들과 같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대화 나누는데 혹시라도 이런 대화 가운데 불편한 점과 좀 듣기가 거북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제 지난날의 과거의 아픈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누면서 솔직하게 저는 이런 길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나마나 오늘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 그런 또 질병적이라든지 마음 아픈 거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모든 부분들을 오픈해서 왜 제 어떤 이런 치부일 수도 있지만은 과거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이런 현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길을 혹시 걷고 있다면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오픈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팟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거울 소리.